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주 전 6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왼손이 저렸습니다. 그분은 잠을 잘못 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 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얼굴 반쪽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저림은 잠을 잘못 자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혈관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림, 따끔거림,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마비되는 것을,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을,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에 눌러보세요.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뿌연 느낌이 드십니까? 얇은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 같은? 만약 그 뿌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림을 무시합니다.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림은 절대 단순한 저림이 아닙니다. 무언가 영구적으로 망가지기 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사색 20명이 초기 징후를 무시했다가 손이나 발의 기능을 잃습니다. 그중 87%는 완전히 무너지기 몇 달 전부터 저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절로 나아질 줄 알았어요. 당신의 신경은 수초라는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전선을 감싸는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피복이 손상되면 신호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뇌가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지만 그 메시지는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그게 저림입니다. 그 피복이 충분히 사라지면 신경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피부나 뼈와 달리 신경은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발의 저림은 손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문제입니다. 영양 결핍 문제입니다. 당신의 신경세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왜 어떤 환자는 감각을 회복하고 어떤 환자는 그렇지 못한지 연구했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의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은 3가지를 다르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거의 돈이 들지 않는 3가지 간단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이 실패에 사셨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마 혈액순환 보조제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셨을 겁니다. 손을 마사지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치료법들은 증상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파이프가 고장난 상태에서 바닥에 물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저림의 진짜 원인은 세포 수준의 붕괴입니다. 신경세포가 보호막을 재건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특정 지방산, 손상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특정 아미노산, 그리고 약해진 순환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산소 공급.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환자들이 단 11일 만에 저린 손가락의 감각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다시 활성화하는 3분 아침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어떤 음식이 당신의 신경 말단을 독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어떤 유형의 저림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접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당신의 손, 발,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혈관신경과 전문의로 일했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림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온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의 각 손가락 끝에 세게 눌러보세요. 지금 하십시오. 모든 손가락에서 압력이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얇은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 같은 이상한 둔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 둔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당신의 신경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며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저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저림이 느껴진다면 신경 섬유를 보호하는 수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초를 전선 주위의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피복이 갈라지고 벗겨지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뇌에서 손으로 가는 메시지가 길을 잃습니다. 결국 신경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일단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저림을 무시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잠에서 깰 때 손가락이 찌릿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앉아 있다가 발가락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손을 흔들면 감각이 돌아오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저림은 절대 단순한 저림이 아닙니다. 항상 몸에 중요한 무언가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3가지 유형의 저림의 종류가 있으며 각 유형마다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압박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릴 때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예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목의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에 저림이 느껴지며 특히 밤에 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혈액순환 저림입니다. 이것은 혈관이 좁아져서 신경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손과 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사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당뇨병, 비타민 결핍 또는 체내 독소 축적으로 인해 신경이 안쪽에서부터 손상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합니다. 한겸증제를 처방하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통증 신호만 둔화시킬 뿐입니다. 손상된 수초를 재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은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혈액순환이 나쁘거나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몇 달 안에 저림이 재발합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기존 치료로 실패하는 것을 본 후 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신경재생에 관한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물리치료, 맞춤 영양, 활성화 기술의 조합을 제 환자들에게 시험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신경은 재생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야만 가능합니다. 수초는 특정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스스로 복구됩니다. 고품질 인지질, 비타민 B군,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손상 부위로 전달할 충분한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 모두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로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되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가락이 2년 동안 저렸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사는 단추 없는 셔츠를 사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손목에 심한 압박과 혈액순환 장애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 가래기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씨
할머니에게 제 정확한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3주 이내에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의 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8주 이내에 양손의 감각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느질을 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몸이 치유하는 데 필요한 특정 도구를 제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저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식만으로도 제 병원의 수많은 환자들을 영구적인 장애로부터 구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특정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 3주 안에 회복하느냐,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압박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릴 때 발생하는데 마치 누군가 정원 호스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김씨 환자가 있었는데 오른손 세 손가락의 감각을 느낄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뇨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혈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압박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 똑같은 팔걸이에 팔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지속적인 압박이 그 신경 주위의 보호용 수초를 납작하게 만들어 더 이상 신호가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는 영구적인 손상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떤 치료로도 감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신경 자체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전화 통화할 때 어깨와 귀 사이에 전화기를 끼우나요? 그것은 상관신경총을 압박합니다. 잘 때 팔을 베개 밑에 두나요? 그것은 요골신경을 8시간 동안 계속 짓누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이 조용히 신경 경로를 파괴하고 있으며 갑자기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젓가락을 잡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혈관성 저림이며 이것이 진정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불충분할 때 발생합니다. 신경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감소하면 신경세포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분당에 사는 71세 이씨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발이 두꺼운 솜으로 쌓인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걸을 때 바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이것이 혈관 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초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오랜 고콜레스테롤과 좌식 생활로 인해 좁아진 것입니다. 그녀는 골든타임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3개월 후 치료 없이는 느낄 수 없는 발궤양이 생겨 감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절단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성 저림은 항상 심장에서 가장 먼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발가락이 먼저 그 다음 손가락입니다. 천천히 위로 기어오릅니다.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저림이 발목이나 손목에 도달했다면 이미 수년의 골든타임을 잃은 것입니다. 혈관은 아마도 10년 동안 좁아져 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사성 저림으로 내부 화학적 불균형이 신경을 안쪽에서부터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비타민 비신비 결핍은 제가 매주 병원에서 보는 숨겨진 유행병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퇴직교사 최 씨가 양발에 타는 듯한 감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혈액순환도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식 수치가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역류 치료제를 복용했습니다. 아무도 이 약이 비타민 비일미 흡수를 차단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경초는 이 중요한 비타민 없이는 신경을 유지할 수 없어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양쪽에서 같은 압력을 느낄 수 있나요? 한쪽 손의 감각이 흐릿하게 마치 담요를 통해 느껴지는 것 같다면 이미 상당한 신경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해온 경고를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3가지 특정 유형의 저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이해하는 것이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손상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개 상담에서 거의 공유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즉시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압박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릴 때 발생하며 보통 부어오른 조직, 골극 또는 잘못 정렬된 관절에 의해 발생합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꺾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물은 흐르고 싶지만 무언가가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오른손 손가락 3개의 감각을 느낄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뇌종양이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셨습니다. 진짜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는 자세를 수년간 유지한 결과 팔꿈치에서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2년 동안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2년이나요? 제게 오셨을 때는 그 신경 주위의 수초가 퇴화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혈관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혈관이 신경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신경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연료가 필요합니다. 순환이 손상되면 신경이 굶주리고 죽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전신의 동맥경화증, 즉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손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심장은 어떻습니까? 뇌는 어떻습니까? 인천에서 오신 은퇴한 교사 최 씨라는 71세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발이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생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찰해보니 발등의 맥박인 족배동맥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치료 없이 6개월만 더 기다렸다면 절단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발가락은 이미 조직괴사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3번째 유형은 이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대사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내부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신경이 안쪽에서부터 손상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비타민 B12 결핍, 갑상선 문제, 심지어 만성염증도 신경 기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전선의 절연체처럼 수초라는 보호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거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 절연체가 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신경 신호가 합선됩니다. 수원에서 오신 68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18개월에 걸쳐 발가락에서 무릎까지 저림이 올라왔습니다. 당뇨병은 없었습니다.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장 문제로 5년 동안 위산 억제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비타민 B의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 약물이 B7 흡수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저림은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의 느린 기아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압박성 저림이 있는데 순환 보조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신경이 계속 눌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혈관성 저림이 있는데 스트레칭 운동만 한다면 동맥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사성 저림이 있는데 해당 부위만 쉬게 한다면 화학적 파괴는 계속됩니다. 저림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속적인 증상이 시작된 후 첫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됩니다. 1년이 지나면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2년이 지나면 많은 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기능 상실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즉시 행동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3가지 유형의 저림과 당신의 몸이 절실히 말하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특정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장애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압박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정원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를 밟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놓으면 물이 다시 흐릅니다. 신경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68세 김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3개월 동안 완전히 저렸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찰해 보니 수면 중 팔꿈치 위치가 매일 밤 8시간 동안 척골 신경을 눌러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목 졸리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팔의 신경 경로를 천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밤에 팔 위치를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특정 운동을 하고 2주 이내에 감각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월만 더 기다렸다면 그 신경 손상은 영구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순환성 저림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유형인 이유는 혈액이 말단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신경이 생존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입니다. 둘 다 혈액에서 옵니다. 혈류가 감소하면 신경이 몇 주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72세 부산에서 오신 박씨 어르신은 발가락 저림을 6개월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여름인데도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심하게 나빠져서 절단 수술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발은 살릴 수 있었지만 발가락 3개의 감각은 영구적으로 잃으셨습니다. 그 신경세포들이 죽었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이나 발이 저리면서 차갑다면 순환성 저림이며 지금 당장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3번째 유형은 대사성 저림입니다. 이건 체내 화학작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신경피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혈당은 수초의 산처럼 작용합니다. 수초는 모든 신경섬유를 감싸는 보호막으로 전선의 절연체와 같습니다. 이 피복이 녹으면 신경이 오작동하고 결국 작동을 멈춥니다. 인천에서 오신 65세 최 씨 환자분은 양쪽 발에 대칭적인 패턴으로 저림이 생겼습니다. 양쪽 발, 같은 위치, 같은 강도였죠. 그 대칭성이 즉시 대사성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혈당이 말초신경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을 놀라게 한 건 이겁니다. 3개월 전 병원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로 나왔다는 겁니다. 의사가 식단 조절하라고 했죠. 전 단계라는 말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미 손상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죠? 저림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하태부 신경 기능의 3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림 부위를 세게 눌러보세요. 누르면 더 심해지면은 압박성입니다. 저림 부위가 만졌을 때 차갑다면 순환성입니다. 저림이 몸 양쪽에 대칭적이라면 대사성입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치료는 정확한 식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문제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해결책을 시도하며 몇 달을 낭비합니다. 지연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신경세포를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손이나 발에 저림이 올 때
여러분의 몸은 아는 유일한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경고를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무시한 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이 땅속 나무뿌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저림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초. 이걸 전선을 감싸는 보호용 고무 피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의 모든 신경에 이 피복이 있으며 지방과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피복이 무너지면 신경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예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그 따끔거림? 그건 손상된 절연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소통하려는 신경입니다. 완전한 무감각? 그건 소통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23년 동안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를 두렵게 하는 건 이겁니다. 수초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식별할 수 있는 3가지 특정 원인으로 무너집니다. 첫째, 압박입니다. 다리를 꼬고 몇 시간 앉아 있을 때, 팔을 베개 밑에 두고 잘 때, 목을 기울인 채 30분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을 때, 신경을 목 졸라 죽이는 겁니다. 혈액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공급될 수 없습니다. 수초가 마른 가죽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대사 중독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이씨, 환자분은 오른손 손가락 3개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8세셨죠? 혈당을 검사했더니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본인이 당뇨 전 단계인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혈류의 과도한 당분은 신경 피복의 산과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안에서부터 수초를 녹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행 단계에 이르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기 전에 지금 멈춰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영양 결핍입니다. 몸은 원재료 없이 수초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 오메가3친 지방산,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매주 하루 3끼를 먹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는 환자들을 봅니다. 신경이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를 복구하려 합니다. 벽돌 없이 건설 노동자에게 집을 지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손끝을 맞대보세요. 세게 누르세요. 양손에서 동등한 압력을 느낄 수 있나요? 한쪽이 둔하거나 흐릿하거나 멀게 느껴진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신경, 손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손끝에 신경 말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가 저림으로 받아들이는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제 병원을 찾아오신 71세 최 씨, 어르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양발에 8개월 동안 저림이 있으셨습니다. 그저 노화라고 생각하셨죠? 진찰했더니 발신경이 혈액순환 불량으로 압박받고 있었고 비타민 B1월의 수치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거의 제로요. 몸이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신경초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집중치료 6주 만에 발에서 다시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셨습니다. 12주 만에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제때 잡으면 신경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걸 주고 파괴하는 걸 제거하면 수초는 스스로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완전히 죽으면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구적입니다. 그때가 저림이 마비가 되는 때입니다. 걷고 젓가락을 쥐고 옷 단추를 채우는 능력을 잃는 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신경 말단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여러 번 이것을 하고 계신다고 장담합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병원에서 23년 동안 저는 점진적인 저림 증상으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의 진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충격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의 72%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포 수준에서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하루에 6잔, 7잔, 심지어 8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신경은 여전히 탈수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제가 신경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차가운 물, 특히 더운 한국 여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얼음물은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물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차가운 물을 사용하기 전에 첨까지 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쯤이면 당신의 혈액은 이미 사지를 통과해버려서 신경세포들은 수분을 갈망하며 남겨집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진행된 양발의 저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걸을 때 바닥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전 의사들은 이것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며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당뇨병은 실제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마시십니까? 그녀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최소 2리터를 마신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포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신경섬유가 탈수되었을 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각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는 70%가 물입니다. 이 보호막이 마르면 벽에 오래된 페인트처럼 갈라집니다. 이 미세한 균열은 아래의 신경섬유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에 노출시킵니다. 손과 발에서 뇌로 감각을 전달하는 전기 신호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림을 느낍니다. 그 다음 무감각.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특정한 순서로 발생하며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은 지속적인 무감각을 처음 느낀 시점부터 약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저는 초의 여사님께 매우 구체적인 수분 섭취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정확히 300ml의 미온수를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온수로 1000 정도로요. 이 물은 12분 이내에 흡수되어 수면으로 인해 순환이 여전히 느린 동안 말초 신경에 도달하여 필요한 곳에 정확히 최대 수분 공급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각 식사 30분 전에 미온수 200ml를 또 마십니다. 식사와 함께 차가운 물을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장에서 음식의 지방을 응고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극적으로 늦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은 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잔의 미온수를 마십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 신경 회복이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최 여사님은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5주 이내에 발에 저림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만 저림은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침묵했던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개월이 되자 그녀는 발바닥에서 온도 차이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되자 완전히 정상적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저림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끝난 직후 즉시 부엌으로 가십시오. 마시고 있던 차가운 물을 모두 버리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미온수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영구적인 신경사멸로부터 구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년 넘게 제 서울병원에서 신경 손상을 되돌린 3가지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째, 아침 신경 활성화 순서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제가 순환 리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립니다. 그런 다음 손을 최대한 세게 쥐면서 50번 열고 닫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8시간의 수면 후 혈액은 몸의 중심부에 고여 있습니다. 사지는 산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저림이 시작되는 정확한 부위로 신선한 혈액을 강제로 보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모든 환자는 회복하는 데 3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째, 신경 재건 식사 계획입니다. 모든 신경섬유를 둘러싼 보호막인 수초는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60g의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나 두부 2조각입니다. 호두에서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매일 오후 정확히 7개의 호두를 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데친 시금치 1컵에서 나오는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양발의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5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걸을 때 바닥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 식사 패턴을 3개월 동안 따르고 나서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기본적인 영양일 뿐입니다. 셋째, 지압점 요법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4개의 특정 지점을 자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부드러운 조직 부분입니다. 양손 각각 30초씩 꽉 눌러주세요. 두 번째 지점은 무릎 아래 바깥쪽 다리에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내려간 곳입니다.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 눌러주세요. 이 지점들은 팔다리의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대 의사들은 알약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밤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멈추세요. 극심한 온도 변화는 중요한 밤사이 회복 시간 직전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멈추세요. 다리를 꼬고 앉을 때마다 앉아있는 시간 동안 비골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년간 매일 하면 신경 손상이 확실히 발생합니다.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먹는 것을 멈추세요. 혈당 급등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발부터 먼저 감각을 잃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저림은 회복 가능하지만 신경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경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몇 주, 아마도 몇 달이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신경섬유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갑니다. 지금 댓글로 가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해서입니다. 무시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런 다음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금 저림을 경험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휠체어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현실입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빨리 선택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요법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 손가락 운동,
지압점 루틴 아니면 식단 변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